교육 진단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시험을 잘 친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이나 다음 기말 시험을 위해 중간고사 준비와 시험 기간 동안 자기 관리 등을 조용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습 방법에 대해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시험을 한번 친 후에 이 문제를 짚어보면 훨씬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윤일은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은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학습법은 무엇인가요? 하나하나 차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한번 치기 전에 이 방법을 이야기하면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오늘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음 기말 시험과 그 다음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학습 방법은 먼저 전체법과 부분법 그리고 이어서 집중법과 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전체법과 부분법을 먼저 살펴보면 예를 들어 교재 한 권을 암기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법은 전체를 파악하고 나서 차례대로 세세한 부분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부분법은 교재의 앞부터 뒤까지 순서대로 암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가지 중에 들어보시고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어느 쪽이 더 학습 효과가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다음부터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재가 1장에서 3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150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부분법에서는 처음 1장에 50시간 외우고 다음 2장에 50시간을 또 마치고 마지막 3장을 공부하는데 50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50시간을 각 장에 50시간씩 배분을 내서 공부를 합니다. 반면에 전체법은 처음 50시간 동안 교재 전체 1장만 하는 게 아니고 1장에서 3장까지 전체의 큰 항목만 이해에 중점을 두며 암기를 합니다. 다음 50시간 동안은 교재의 본문 전체를 한번 또 통독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마지막 50시간은 교재의 본문 등 세세한 부분을 도표 자료, 주석 등을 살펴보면서 암기합니다. 같은 150시간을 공부하는데 부분법은 그냥 1장, 2장, 3장에 각각 50시간씩, 전체법은 50시간을 들여서 전체 한번 훑어보고 또 두 번째도 1장에서 3장까지 50시간 동안 또 보고 세 번째도 보고 결국은 세 번을 보게 됩니다. 공부 시간은 같은 150시간이지만 전체법에서는 교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세 번. 부분법은 집중하여 읽었다 하더라도 한 번뿐입니다. 따라서 제3장을 읽고 나면은 부분법에서는 제1장의 내용이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제2장의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전체법은 처음에는 큰 항목만을, 두 번째는 본문 전체, 세 번째는 세부적인 것까지 읽기 때문에 강약의 효과가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본문의 중요한 사항을 두 번이나 복습하는 셈이 됩니다. 처음 공부하는 교재라도 처음부터 자세한 것까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중요한 사항을 익히며 전체를 통독하고 그 다음에 주요 사항을 짚으면서 살을 붙여 외우고 마지막 단계를 정리한다. 이것이 훨씬 학습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전체법이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번 중간고사를 한번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체법과 부분법뿐 아니라 또 어떤 과목을 매일 보는 것이 좋은지, 간격을 두고 보는 것이 나은지에 관한, 즉 집중법과 분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집중법은 예를 들면 하루 1시간씩 총 5시간을 공부한다고 가정할 때 집중법은 5일 동안 날마다 그 분야를 공부합니다. 과목이나 그 분야를 매일. 분산법은 그 분야의 공부는 3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전부 5번씩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하루 공부하면 한 이틀 뒤에 또 한 번 공부하고 또 한 이틀 뒤에 한 번 공부하고 보긴 보는데 매일 날마다 5번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2, 3일 간격을 두고 보는 것이 이 분산법입니다. 공부에 걸리는 시간은 둘 다 5시간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분산법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실력이 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미니센스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레미니센스는 회상하기 혹은 연상하기라는 뜻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암기한 직후에는 잘 이해되지 않던 것이 며칠 지나서 같은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 잘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자고 있는 사이에는 내가 필요한 지식과 불필요한 지식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지식을 버리고 필요한 지식만을 정리통합합니다. 이것을 앞서 말한 레미니센스 효과입니다. 보통 하는 말로 이 벼락치기로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보다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뇌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즉, 벼락치기로 한꺼번에 하는 공부는 집중법에 해당되고 꾸준히 좀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분산법에 해당됩니다. 아주 착실하고 성격이 꼼꼼한 학생들은 집중법으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날마다 앞에서 또 이야기했듯이 부분법으로 막 일장을 50시간 바쳐서 다 배우듯이 꼼꼼한 학생은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 싶지만 이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학습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요령 있는 학습법이란 결국은 이 레미니센스 효과를 잘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앞서 전치법과 부분법, 집중법과 분산법을 종합하면은 무엇을 한꺼번에 탁 다 외운다, 이해한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전체 흐름에 중점을 두면서 보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떤 과목을 그냥 날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보는 것보다는 한 번 보고 한 이틀 텀을 두고 다시 보고 다시 보는 이 분산법이 학습 효과나 이해도 이 생산성에서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전체법과 부분법, 집중법과 분산법을 자기 어떤 그 성격이나 취향에 맞게 고치되 결국은 공부하는 여러 가지 생산적인 방법이 있는데 특히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슷한 과목을 같이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수학하고 난 뒤에 물리를 본다거나 이것보다는 수학하고 난 뒤에 문화사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질적인 과목을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쿠이 가저시게라는 분의 이 분의 혁신학습법에 나오는 건데 끊임없이 자신을 판단해서 비난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보면서 격려하는 어떤 생활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점을 꼭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늘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경우에는 지난 일을 비판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켜보는 나, 이 관점에 있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을 관찰하면 잘 안 되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늘 판단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명령하며 고치려고 듭니다. 내가 미치겠어. 어떻게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켜보면서 격려하는 형은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그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제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관점에서도 그래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자. 그냥 막연하게 자기에게 명령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켜보는 나는 자신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격려를 합니다. 와,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 이렇게 노력하면 계속 좋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나는 결과를 비판하고 또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역시 안 돼. 나는 안 되게 돼 있어. 예를 들면 수학은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그러면 뭐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는데 지켜보고 격려하는 쪽은 판단하지 않고 결과를 조용히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 한 번 더 해봐야지. 아마 다음에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 관점과 태도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격려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이 어떻게 심기일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을 드린 이 학습법에 견주어서 공부한 걸 한번 반성해보고 어쨌든 시험을 끝났고 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가족과 함께 좋은 경험을 쌓고 또 걷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심기일전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야외로 나가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한번 같이 운동을 하거나 짧은 여행을 해본다거나 이런 걸로 온 가족이 새로 힘을 얻고 또 남은 5월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